안녕하세요. 텃밭 코디 이정임, 윤정입니다. 선생님, 식물은 햇빛과 물만 있으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잘 자라는데 텃밭 작물들에겐 왜 거름을 주나요? 자연 상태에서 자란 식물들은 햇빛과 물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키우는 텃밭 작물들은 좁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키우는 식물들이라 탭이나 거름을 줘야 합니다. 특히 채소 작물들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탭이나 거름 없이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텃밭에 뿌리는 거름의 종류도 많던데요. 우리 텃밭에는 어떤 거름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식물은 토양에서 대부분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텃밭에서는 자연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질소, 인산, 칼륨을 비롯하여 16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량 원소, 많이는 아니지만 부족하면 생장 장애를 초래하는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식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하려면 토양으로부터 양분의 균형 있는 공급이 중요합니다. 특정 양분의 결핍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양분의 공급은 작물의 수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농작물 생육에 여러 종류의 양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 재배에서는 여러 종류의 양분 중 필요량에 비해 공급되는 양분이 가장 많이 모자라는 양분에 의해 농작물의 수확량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채소 양분율의 원리라고 합니다. 흔히 보이는 양분의 부족 증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잎이 누렇게 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식물의 하단부 노엽부터 누렇게 되는 것은 식물 체내의 이동성이 좋은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황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식물의 상단부 어린 잎부터 누렇게 되는 것은 식물 체내 이동성이 안 좋은 칼슘, 붕소, 철, 구리, 아연, 망간 등의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름은 밭에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거름은 기본적으로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나누어집니다. 밑거름은 작물을 심기 전에 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는 거름으로 퇴비가 땅속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땅을 기름지게 하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꾸준히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작물이 자라는 중에 보충해 주는 것을 웃거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퇴비는 밑거름으로 주로 쓰고 있고 유기질 비료는 작물의 생육에 따라서 웃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퇴비는 1제곱미터당 1kg 정도를 넣으면 적정한데요. 서울시 친환경 농장은 이미 충분히 퇴비를 넣은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따로 밑거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텃밭에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사용하면 발효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서 식물의 뿌리가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종이나 식재를 하기 전 적어도 1, 2주 전에 퇴비를 봄밭에 섞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력이 세한 사람이 링거 주사를 통해 힘을 얻듯이 쇠약한 작물도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 비료를 잎면에 살포하여 빠르게 활력을 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선생님, 거름을 밑거름, 웃거름으로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말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양분을 잘 저장하고 있는 토양이라면 식물이 필요할 때 조금씩 흡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을 저장하는 힘이 약해서 장마를 비롯한 잦은 비나 혹은 관수에 유실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주면 주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효과가 매우 좋은 친환경 칼슘 영양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슘 영양제는 계란 껍질과 현미식초를 반응시켜 만든 액체 비료로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칼슘 비료보다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난각칼슘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할 재료는 씻어서 2-3일 잘 말린 달걀 껍질, 그리고 식초. 이때 식초는 현미식초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각칼슘 영양제를 만들 용기, 그리고 달걀 껍질을 빻을 절구와 절구공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깨서 달걀 껍질을 활용하실 때 이 흰 막은 이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한번 씻어내시고 말리셔야 합니다. 계란 껍질 25g을 2-3일 정도 완전히 말린 다음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계란 껍질은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왔습니다. 현미식초 500ml를 큰 용기에 담고 여기에 계란 껍질 가루를 조금씩 넣어줍니다. 용기는 비교적 공간이 여유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산과 칼슘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거품이 생기므로 조금씩 천천히 첨가해서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어둔 후 뚜껑을 살짝 닫습니다. 서늘한 곳에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잘 젓거나 흔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란 껍질이 말랑말랑해지고 수면 위로 오르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뚜껑을 꼭 닫아두시면 안 됩니다. 계란 껍질이 가라앉아 더 이상 기포 발생이 없으면 난각칼슘 영양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난각칼슘 영양제를 체에 걸러서 냉암소에 보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금 만든 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준 칼슘 영양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물 2리터 생수병입니다. 생수병에 가득 채울 거요. 자, 500배 희석을 위해서 약 4mm 정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계란 컵이 없을 경우에는 생수병 뚜껑이 약 5mm 정도 되니까 이걸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기준은 500배이지만은 약 200배까지 사용하셔도 약해는 거의 드문 편입니다. 자, 충분히 흔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칼슘 영양제를 월 2-3회 정도 잎 뒷면에 흠뻑 충분히 살포합니다. 자, 이렇게 난각칼슘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칼슘은 엽채류, 과채류의 생리장애 및 병충해 저항성을 높여주고 건강한 식물체로 생장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작물의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인산의 흡수력을 높이며 생식 생장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만든 칼슘 영양제는 고온이나 가뭄에 칼슘 결핍 장애를 해소하고 무름병 등 각종 병해 저항성도 높여주는 양분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고추, 배추의 생장은 20에서 30% 증가되고 흰가루병 발생은 40에서 60% 억제되며 그 외에도 진딧물 같은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물의 영양 관리는 무엇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해 줘도 되지만 영양이 과잉이 되게 되면 식물은 물론 토양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작물이 필요한 영양분은 투입량이 많아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확량 점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기, 정량 10일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텃밭 개장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텃밭에 퇴비가 흙 위에 그대로 방치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퇴비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영양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흙과 섞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퇴비는 반드시 흙과 잘 섞어서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